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유튜브 하는 김용숙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명웅 꼴등했다. 이명웅 꼴등했다. 트로트 진이 꼴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아는 형님이라는 JTBC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라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다소 좀 낯선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강호동 씨와 이수근 씨, 이상민 씨, 서장훈 씨, 김희철 씨, 김영철 씨, 민경훈 씨. 이게 기억이 다네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예능인데 어쨌든 재미있습니다. 게스트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게. 근데 여기에 미스터 트롯 7인이 몽땅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군요. 2주에 걸쳐서 방송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짝꿍 트로트 대회를 했습니다. 이 MC 7명하고 트로트 탑7 7명이 짝을 지어서 트로트 대회를 했는데 이명웅 팀이 꼴등을 했습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설정해 주셔서 제가 계속 미스터 트롯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저도 계속 이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터 트롯이 뜨는 방송은, 출연하는 방송은 무조건 시청률이 더블로 뜁니다. 아는 형님 또한 미스터 트롯 7이 출연을 함으로써 2배 이상 시청률이 올라갔습니다. 이들의 정말 인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진행형입니다. 근데 이날 저는 당연히 이명웅 팀이 1등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꼴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다. 물론 이 채점은 노래방 기기가 했습니다. 노래방 기기의 점수는 우리가 재미로 보는 것이지 그 기기가 실력을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명웅 팀이 꼴등을 한 것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참 재미있다. 또 진이 매일 진을 한다면 1등을 한다면 이 세상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진이 꼴등도 하고 꼴등이 1등도 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묘미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더러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미스터 트롯 7팀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거나 또 재미가 있었던 팀, 그 팀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1등은 2팀이 나왔는데 소고기 종합 세트를 선물로 줍니다. 큰 거를 준답니다. 1등이니까 2등보단 크겠죠? 이 선물 자체가 소고기 선물 세트라는 것이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은 2팀이 나왔는데 한 팀은 끼쟁이 김희철이라고 여러분들 슈퍼주니어라는 그 아이돌 멤버인데 요 천재예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결벽증 환자이면서 하여튼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노래를 외우거나 그 노래의 안무를 외우거나 그 예능, 형님들하고 그 예능을 해서 말받아치기, 애드립, 저는 애드립을 그렇게 좋아해요. 꾸며져 각본에 의해서 어떤 개그나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것보다 순발력에 의해서 애드립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요 끼쟁이잖아요. 천재면서. 근데 이 끼쟁이 파트너가 끼쟁이 영탁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사람이 다 가수인데다가 요 끼쟁이하고 천재성 끼쟁이 둘이 만나니까 그 무대는 볼만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팀이 1위를 했는데 공동 1위로는 장민호 씨하고 누구더라? 민경훈이라는 사람. 이 민경훈 씨도 가수인데 이 사람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명웅이가 민경훈이를 중고등학교 때 민경훈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민경훈 본인이 모르는 노래까지 이명웅이 다 줄줄 외우고 있을 정도로, 본인도 제목도 모르고 가사를 모르는 것을 이명웅 씨가 꿰고 있을 정도로 이 민경훈이라는 가수가 노래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웅 씨도 노래 잘하는 선배 가수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장민호 씨하고 뭐 가수팀이니까 둘이 이제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둥지를 하는데 민경훈 씨가 아주 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민호 씨가 조금 안무를 가르쳐줘서 해서 이 두 팀이 공동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등을 한 사람은 이제 강호동 씨하고 김호중 씨. 그래도 강호동 씨를 김호중 씨가 좀 연습을 짧은 시간이지만 시켰는지 노래를 제법 따라 하더라고요. 김호중 씨가 좀 희생을 하면서 강호동 씨에게 그 파트를 좀 많이 부르도록 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위가 서장훈 씨하고 김희재 씨. 당신이 좋아. 여기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무덤덤하게 소화를 해서 4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본 팀이 5등이 두 팀인데, 김영철이라고 그 개그맨, 영어 열심히 해서 영어를 제법 잘하는 김영철, 하춘아 씨 흉내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눈을 그냥 희번덕하게 뒤집으면서. 그래서 하춘아 씨도 기뻐하죠. 하고 이제 동원군이 이제 짝이 돼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동원군이 좀 일찍 가더라고요. 그래서 동원이가 저렇게 바쁜가, 요새 프로그램이 왜 저렇게 일찍 보내주지? 그러고 이제 혼자 하루 이틀 동원군이 왜 먼저 갔을까? 왜 방송을 하다 먼저 가는 거는 도리가 아닌데 왜 먼저 가지? 그러고 제가 속으로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왜 동원이가 먼저 간 게 마음에 좀 꺼리는 거예요. 혹시 버릇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왜 바쁜 척 할까? 뭐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다 보면 뭐 10시간, 11시간씩 하니까 아마 10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청소년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청소년은 일찍 귀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먼저 녹화 현장에서 자리를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원군은 끝까지 녹화를 못하고 가서 조금 안타까웠는데 이제 점점 이제 성장을 하면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공동 5위를 한 팀이 이수근하고 이찬원 군인 거예요. 이찬원 군을 전지적 참견 시점을 보기 전까지 얌전하고 그래서 이수근이랑 잘 맞았다 한 사람, 저는 이수근 씨 팬이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젊은 사람 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왠지 젊은이들이 좋아요. 젊음이 좋아요. 나이 먹었다는 아마 증거일 거예요. 근데 이 이수근 씨는 정말 이 사람도 천재예요. 그 방송을 하는 거 보면은 착 분위기를 잡아서 분위기가 처지지 않게 탁탁 잡아 낚아채는데, 이 사람은 옛날에 그
뭐라 그럴까요?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다가 이제 개그맨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이제 무속인이 돼서 어머니가 무속인이라는 것도 숨기지 않아요. 한때 이제 뭐 도박 문제로 시끄럽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거야 저는 젊어서 한두 번씩 할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람이 반성을 하고 바른 길로 가냐의 문제지, 저는 젊어서 한두 번 실수하는 거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수근 씨는 물론 강호동 씨가 키워줬다고 하지만 지금은 저는 오히려 이수근 씨가 강호동의 엄청난 서포터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사람 인성 좋고, 저는 인성 좋은 사람이 좋아요. 아무리 유명하고 유능하더라도 저는 인성이 꽝인 사람은 싫어요. 그것도 뭐 저는 인성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얼마큼 권한이 있느냐, 재주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학식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거 지 잘나서 저 잘 먹고 사는데 저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제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이수근은 품성이, 몸을 아끼지 않고 몸을 던져서 프로그램도 살리고 게스트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날 이수근 씨하고 이찬원 씨가 보여준 무대, 얄미운 사람을 했는데 그 안무, 노래 부르는 패턴, 이런 게 아주 신선한 그 짧은 시간에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했어요. 그런데도 공동 5위를 했어요. 공동. 제가 보기엔 이수근하고 이찬원 무대가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5등을 했어요. 공동 5위를 했어요. 5위면 어떻습니까? 너무 즐거웠었는데. 노래방 기기는 그냥 도구야. 우리가 재미를 도모하기 위한 도구예요. 실력을 평가해 주는 게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점수가 나오면 그거에서 재미있고 재미없고 즐겁고 기분 나쁘고 하니까 어쨌든 그 결과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이제 마지막 꼴등이 임영웅 팀이에요. 임영웅하고 그 이상민 씨라는 사람. 이상민 씨는 빚을 많이 져가지고 지금도 그 빚을 갚느라고 허덕여서 국민 짠돌이, 짠해서 짠돌이기도 하고 싼 물건을 여행도 싸게 다녀서 그래서 짠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기획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를 키우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임영웅을 보고 이 무대는 이명웅이가 빛나는 무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빛나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하는 랩, 트로트하고 랩하고는 왠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언밸런스한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획자는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명웅이 노래만 오롯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는 노래 1절과 2절 사이에 랩만 하고 딱 빠진 거예요. 훌륭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명웅이가 가슴 아프게를 불렀습니다. 정말 저는 이명웅이를 볼 때마다,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뭐 목소리가 뭐 이 보이스 컬러가 확실히 뭐 특별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가창력이 월등하게 좋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갖는 힘이 뭘까? 이 사람이 갖는 힘이, 저 지금도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자기 그냥 그때 본 모습처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 모습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상민 씨가 잠깐 그 간주 사이에 들어와서 랩만 하고 끝났어요. 꼴등, 아름다운 꼴등. 꼴등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때 아름다운 것이지요. 꼴등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는 꼴등을 너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회인데 임영웅의 꼴등이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